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3%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변동폭이 작은 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3일간 조그마한 캔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빠르게 이 21선을 다시 한번 수복해 줘야지만이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은 내용의 뉴스도 나오면서 안 좋은 내용의 뉴스도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요.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지치시고 힘드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시원시원하게 파이팅해서 신고가 한번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보시다시피 관심도가 많이 줄어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시장에서 바이오와 로봇 그리고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딱 달아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걸 보면서 영상에 굉장히 댓글이 많군요. 또한 이제 좋아요도 반영이 되는데 댓글과 좋아요가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봐드린다라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었구나 하면서 무섭게 매수세로 쏟아져 들을 수가 있다 보니까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이고,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어젯밤에 좀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CNN에서 트럼프 경주 에이펙서 시진핑과 회담 진지한 논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 경주 에이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방문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 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에이펙에 오는 건 오는 거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경제 협력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외에 무역 방위 민간 원자력 협력 등의 사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만큼, 민간 원자력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이야기가 없었지만 뒤 이어진 비즈니스 미팅에서 MOU를 11개를 체결한 것 중에서 4개가 원자력 관련 MOU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원자력 협력 다시 한번 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출처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CNN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막 공격을 했던 곳이 바로 CNN이기 때문에, 사실 이 소식통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 소식통을 통해서 3명한테 확보한 증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신뢰도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주실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JP모건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중립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중립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쭉 내려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JP모건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중립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가를 얼마로? 72,000원으로 설정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주당 단가가 여러분들 62,000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61,000원 정도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72,000원이라고 하면요. 여기 지금 제가 검정색으로 그어놓은 선이 바로 이 72,000원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점 물량을 지금 소화하겠다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고 눌린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처럼 상승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봐주셔야 되냐면은, 일단 하향 조정을 한 건 아니고 지금보다 주가가 상방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인데, 기본적으로 이 증권사들은 어떻습니까? 목표가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일단 72,000원을 달성하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목표가를 높여가야 되는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금요일장에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의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릴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오후 8시 23분에 금요일날 작성했던 기자가
우리가 연달아서 요 기사 내용을 좀 작성을 했는데 23분에 한 번 작성하고 이 40분대에서 한 번 더 작성하는, 그러니까 20분 단위로 해서 기사를 2개 쓴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협정 깨져도 이의 제기 못해 일종의 징벌적 협정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단어 또 써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온 기사가 보시다시피 언제 나온 기사예요? 말씀드렸다시피 20분 뒤인 오후 8시 46분에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같은 기자가 글을 2개를 연달아서 작성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굴욕협정이라고 하면서 50년 아닌 종신계약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50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사실상 종신계약이다라는 식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기사 내용에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을 같은 선상에서 동일한 기업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수차례 좀 짚어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프레임에서부터 탈출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순간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이 사이가 좋지 못했던 상황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앞전에 보시다시피 0045 입찰 족쇄 풀렸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입찰 족쇄를 채웠던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한수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 언제 나온 내용의 기사냐면은 올해 5월 16일 날 나온 기사인데, 쭉 내려보시면 한빛 원전 5호기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국가사업 입찰에 족쇄가 채워졌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1심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 족쇄를 풀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입찰 자격을 제한했었던 한수원은 앞으로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원래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이 사이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맞짱 직전까지 갔던 게 아니라 맞짱을 떴었던 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당시에는 지금 한수원이 족쇄를 채웠는데, 지금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빠진다는 부분이 저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건은 사실상 어떤 그냥 명분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왜 이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냐면, 지금 불공정 계약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로열티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로열티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로열티 2% 정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퀄컴에다가 로열티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조선사들도 어디다가 프랑스 조선사에다가 로열티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노예계약이라고 안 부르면서 왜 로열티를 주는 거, 원전만 가지고 노예계약이라고 부르냐라는 부분이 정말 납득이 가지 않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양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수원은 이쪽에서만 가서 영업할 수 있고, 웨스팅하우스는 이쪽에만 가서 영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양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공정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이거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주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한수원이 됐든 아니면 웨스팅하우스가 됐든 가서 수주를 따온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주기기 납품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주기기의 대부분이 두산에너빌리티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논란은 두산에너빌리티한테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한번 털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이렇게 지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큰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수원이 최대 주주에 먼저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회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시죠. 이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캐나다에 있는 브룩필드라는 사모펀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한테 제안하면서 동시에 브룩필드한테 합작회사 설립을 제안했다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브룩필드가 웨스팅하우스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합작회사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웨스팅하우스로선 대주주 요구로 합작 논의를 시작한 만큼 시간이 걸려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합작회사 설립 외에도 공동수주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이게 지금까지 빠졌을 때 이런 내용을 해서 빠졌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합작회사로 합의점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원시원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이런 재료가 붙어준 상황에서 이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역대급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한수원 2.8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개보수 첫 사업 떴다라고 하면서 전체 사업비 중에 한수원의 몫의 계약 규모는 약 1조 2천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시공과 설비 공급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수원이 세르비아 원자력 수소 분야에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실 텐데, 역대급으로 바삐 돌아다니면서 한수원이 영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 페르미 아메리카와 협력하면서 테네시에다가 어떤 걸요? 대형 원자로를 4기를 지금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썼었죠. 자, 이것도 다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전혀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원전이 끝났거나 아니면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얼마 전에는 이 풍력 터빈도 20년 만에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제주도에다가도 지금 센터를 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풍력 터빈 쪽으로도 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풍력 터빈은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신재생 쪽으로도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이번에 제주도에다가 개소도 한 만큼 신재생 쪽으로도 한 발 걸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왜 이게 또 중요한 관점이냐면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형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본적으로 시공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지어버리면서 6개월 안으로도 가능한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데이터 센터발 전력 부족이 문제라고 하면요, 이 10년이라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이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얼마 전에 풍력 관련해서 성장 본격화 관련 기사가 나와준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겠다, 빠르게 다시 한번 21선 위로 복귀를 해주면서 흐름을 만들어줘야지만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피곤하다라고 느끼실 만한 일이 없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준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일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전에 보시다시피 악재를 쏟아내면서 이런 구간에서 급락이 연출됐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이거는 이 아래 꼬리에서 들어오는 건 세력 물량이라고 분명하게 한번 짚어드리면서, 자, 5분 봉상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면서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분봉 거래 대금을 막 200억씩 터뜨리면서 빠졌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렇게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무섭게 빠지는데 여기서 지금 들어간 개미 투자자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 장이 마감되는데 당연히 매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이때 8월 19일날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됐던 이날에 들어왔던 물량은 세력 물량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다음날에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을 좀 드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영상 촬영을 좀 했었고,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던 영상입니까? 8월 20일날 찍었던 영상이고 6,000분 가까이가 좀 시청을 해주셨는데, 짧게 한 5초 정도만 보겠습니다.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짚어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이후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좀 연출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조금 수익률은 줄어들었던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 대략적으로 한 13% 정도 수익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기 이전에 바로 이런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대응방에서 안내를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어떤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은, 여기 지금 상단에 보이시다시피 8월 20일 날 뭐라고 좀 안내를 드린 거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해보시자 54,000원 부근에서 진입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11시 반에 안내를 드렸던 상황이 확인이 되실 텐데, 54,000원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쳐져 있는 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8월 20일 날 11시 30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체결이 되게끔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고, 그 이후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13% 구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요, 확인하고 연락주셔서 대응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 대응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엔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공유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서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이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요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서 요걸 딱 클릭을 한번 해보셨을 때 문자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실 거고, 문자 내용에 문의라고 해서 이미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이어서 제가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직까지 출발 안 한 조선 기자재 종목의 한계가 있어서 요것도 소개를 해봐드릴 건데 스윙이라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요것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스윙으로 가져온 종목을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요 매집주인 STX 엔진의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런 종목으로 해서 매집주를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조선 기자재 종목 한번 스윙으로 가져가 보시죠 라고 말씀을 딱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딱 종목 받아보시고 나서 아, 이거 뭐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거를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이전에 진행했었던 요 STX 엔진의 사례를 통해서 검증을 해봐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영상 촬영했던 날짜가 언제냐면요, 7월 28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겁니다. 자, 어떤 구간에서 요 STX 엔진 촬영을 했었던 거냐면, 이렇게 중간에 음봉이 떠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촬영을 좀 했었는데, STX 엔진 차트로 가서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디서 촬영했던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을 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차트가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중간에 음봉이 떠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영상 촬영했었는데,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차트랑 일치하고 있는데, 이 뒤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1%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STX 엔진 후속주로 가져온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이 굉장히 유사한 거냐면, 일단 둘 다 조선 기자재 종목인데 이렇게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기 이전에 전고점까지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5일선을 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올라간다라고 치면 조정을 아래서 주는 게 일반적인데, 급하게 올라가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5일선을 타면서 이 분홍색 선 위에서 조정을 위로 주다가 이렇게 그냥 슈팅을 날려버리는 게 급하게 가는 친구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STX 엔진이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말씀인데, 때마침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제가 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그대로 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위에서 조정을 주면서 그대로 올라타주면서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드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찍혀 있었던 최대 매물대에 있는 물량을 집중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잡아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앞전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터졌던 날에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끌어갔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런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채로 야금야금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때는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시원시원한 슈팅이 아직까지 한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고, 이 종목 여러분들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요, 어떤 구간에 있습니까?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다 가깝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시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인데,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에는 뭐가 들어있다? 주포 세력이라고 하는 가장 센 세력이 들어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놈들은 이미 눈치를 채면서 이렇게 지금 보유 수량을 늘려와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이 스윙 종목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STX 엔진처럼 시원시원한 상승을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한테 딱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 아, 이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구간에서 사실상 뉴스케이 파워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 급등 흐름이 연출되다가 조정을 좀 받았긴 했지만, 조정받기 이전부터 사실 뉴스케이 파워 급등해주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추세가 좋았다라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보다도 지금 추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갈 때는 못 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는 걸까라고 해서 답답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드리자면,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게 죽어야 갈 수가 있다? 조선이 죽어야지만이 갈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조선이랑 로봇 그리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 생각이 되실 텐데 HJ중공업, 일승, 오리엔탈전공, 세진중공업까지 조선 종목들을 상단부에 계속적으로 위치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그러면 왜 우리 기술보다는 추세가 지금 안 좋은 겁니까? 대장이 바뀐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자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술을 비롯해서 우진엔텍, BHI 그리고 한전 KPS, 태움까지 수없이 많은 이 원자력 종목들을 다 같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대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술 같은 개별주들은 사실 그냥 개별로 튄다라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멱살을 붙잡고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반면에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9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39조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요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력 섹터 전체가 올라간다라는 요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위로 날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세력들이 코스피에서 보시다시피 조선 쪽 종목들을 시원시원하게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거래대금도 감소하면서 재미없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수렴을 거쳐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61선에서의 우리가 지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쌍바닥까지 연출해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121선이 지금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연출하고 이렇게 올라갈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해나갈 거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로 시즈를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만 잡을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는 매도 타점도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장중 대응 영상으로 좀 찾아뵀는데,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소식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영상을 빠르게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요. 영상 마무리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